전자칠판 사용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라 시스템의 박은정 대표예요. 그래서 오늘 전자칠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에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는 저희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것만 링크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내부에서 PC하고 연결했을 때 사운드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저희 직원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본사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전자칠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화면이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는 그냥 전자칠판의 안드로이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리모컨 하나 있고요. 선생님, 펜, 전자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까 거기 안에. 네, 그 안에. 아, 선생님들 이런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나봐요. 하나씩은. 아니에요? 있는 거 그냥 아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랍이 하나 있어요. 이 서랍에다가 아마 이거 옆에 스티커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어서 미처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 떼시면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에다가 리모컨하고 그다음에 전자펜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러라고 만들어 놓은 트레이예요. 저기 뭐지? 선 그런 네. 거예요? 선? 선들한 선. 테이블 같은 쌀처럼 같이 쌀 가시면 테이블 옆에 비닐봉지 아, 같이 이런 것들? 네. 이게 많았거든요. 네. 설명. 아, 저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거는 지우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우개 사용하실 때 지우개 쓰시라고 하는데 마카펜 지우라고 하는 지우개 아니고요. 전자펜을 쓴 내용은 이걸로도 지울 수가 있어요. 그거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스마트펜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스마트펜이라고 하는 펜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반드시 USB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얘는 충전을 따로 해야 되는 전자펜이고요. 충격에 약한 전자펜이고 가격은 비싸서 9만원대 이런 상당히 고가의 전자펜이에요. 여기서 똑 떨어뜨리면은 파손될 우려가 한 80%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거기 그거만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트예요. 네, 맞습니다. 요것만 별도로 세트이고 얘는 전자펜인데 아무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떨어뜨려도 되고 발로 옮겨도 돼요. 아무 기능이 없고 여러분의 손가락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NFC 카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요걸로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카드로만 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시면은 전자칠판을 사용을 못 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맹점이 얘를 또 분실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별로 이거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이거를 저기 분실하셔가지고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AS 요원이 올 때까지 이거 전자칠판을 사용을 못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보게 되면 그 HDMI 케이블이 있거든요. HDMI 케이블은 바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외부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전자칠판 노트북을 연결했을 때 사용하시다라고 하는 이 HDMI 케이블이에요. 그런 용도로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팁이 있어요. 3개 팁이 있거든요. 이 팁은 바로 여기에다가 얘를 한차 스마일면 얘가 이제 쭉 벌어지게 될 거예요. 치마처럼. 그러면 그때 얘를 빼서 얘 새로운 팁으로 꽂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라고 하는 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잘 보관을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다
얘는 노트북으로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노트북에서도 손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 옆에 보면은 터치라고 하는 그 USB 포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프린터 USB 케이블 기억하세요? 네모난 USB 케이블 그거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거하고 그 노트북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북도 똑같이 환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사용을 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대형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쭉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해당되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앱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 중에서 많이 크롬을 많이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가지고서 쭉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아까 그 동작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교육 연수를 하니까 선생님이 바로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윈도우로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외부 입력으로 해서 HDMI2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작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얘를 누르셔서 보시면은 여기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앱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HDMI2였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쭉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HDMI2가 이렇게 생기면은 요거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편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쭉 눌러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우리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여기 보면 환경 설정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원 끄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4, 5에 타입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게시물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중앙에 전자 칠판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판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펜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은 펜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분명히 다른 쪽에서는 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선생님들 모니터를 듀얼로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나도 전자펜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선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 메뉴에 보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손가락 터치와 스타일러스 터치 구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요 펜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일 때는 내가 요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일 때는 요 녹색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을 때는 조금 굵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판서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다가 중요한 부분하고 손터치로 이렇게, 그러면은 한꺼번에 세 개의 부분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갑자기 이유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신 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우개 사용은 바로 이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수 있다. 그리고 내 손도 면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싹 지우실 수 있다. 이렇게 지우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를 다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운 것들은 바로 이제 칫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되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전체를 다 삭제를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여기 글씨가 안 입혀져서 너무 죄송해요. 자, 여기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툴이 있거든요. 이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따로 선택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개체들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도형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녹색으로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두겠다 해서 하시고, 입체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역시 아까 개체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체를 선택을 하셔서 이 상황에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수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멀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싱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싱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멀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멀티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 10명을 불러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같이 판서를 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10명이서 쭉 이제 각자 판서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40포인트까지 가능하거든요. 40명이 와가지고서 다 글자를 작게 해서 다 다닥다닥 붙어서, 우리 조금 있으면 학생들 졸업하잖아요. 그 졸업하는 날 여기다 메모 한가득 이렇게 해놓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선생님 사랑 이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가 아니라 이번에는 싱글을 눌러볼게요. 싱글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화면을 크게 확대 다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3개로 진행을 해서 딱 눌러서 이동을 해서 판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한 판서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화면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 2개, 3개를 이용해서 무한 판서를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업을 굉장히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가장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이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2번째 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3번째, 4번째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지는 거고요.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했던 부분들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여기 선택을 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좌우에 메뉴가 두 개 있는데 얘를 누르면 메뉴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저쪽으로 안 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메뉴에서 쭉 보시게 되면 배경화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이 배경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색상 단위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를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들 교재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바탕에 이제 교환을 까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할 때는 최소한 이 FHD에 해당하는 크기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아까 그 교환을 여기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USB가 하나, 둘, 셋, 세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USB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공용으로 쓰는 뭐 이런 것들 있나요? 그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쪽에 올려가지고 바로 해가지고서 바로 해서 불러오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편하게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PDF가 지원이 되나요? PDF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용량이 네. 제가 예전에 원노트로 쓸 때는 그러니까 지금 버전은 괜찮은데 10메가가 넘어가면은 이게 업로드가 안 돼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업로드해서 썼어야 돼요. 여기에서 불러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교과서 USB 해서 그 교과서 파일 하나 다 불러와서 한번 봐. 아마 다 불러져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량이 한 300 보통 저는 지금 그 펜타블렛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 용량이 꽤 커서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네네. 불러와 보는 거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당되는 PDF를 불러와서 수업을 또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들한테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디벗을 갖다 놓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디벗을 이제 학생들하고 모두 공유를 할 텐데 그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QR로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모두 여기 이제 동일한 AP로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AP로 다 이제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하게 되면 현재 이 내용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모두 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QR로 공유를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같은 와이파이망이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여기 와이파이망이 Y센이래요. 네, Y센으로 되어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럼 저안 부끄러워요. 핸드폰으로는 데이터 다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종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얘 아니오로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당되는 요 하나만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일 탐색기가 있어요. 파일 관리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화이트보드에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제가 JPG로 저장을 했나봐요. 그러면 첫 번째 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거를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이전 단계로 이동을 하시려면 여기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요것만 간단하게 누르셔도 이렇게 해서 이전 단계로 바로바로 가실 수 있고 홈 버튼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는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실 때 혹시 궁금한 사항,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화면에 대한 화면 밝기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소리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리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윤석열 보면 화나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소리로 갖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유에 쓴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 소리가 전자칠판 쪽으로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부분이 대다수 많이 있는데 혹시 그걸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네 분이요. 요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위에서 판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요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이렇게 환서를 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삭제를 딱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칠판에서 이러한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수업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끝. 네, 궁금한 거는 다시 한번 또 하고 이제 윈도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장님 죄송한데 저 한 번만 꺼졌다가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겠어요? 저기 혹시 학교